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션 402회로 생각됩니다. 등기 세미나는 분할 임계값 방법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영상의 자동 해석을 통한 해변 쓰레기 모니터링이라는 논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어 제목이 Monitoring of Utility by Automatic Interpret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Image Using 이게 Segmentation Threshold Method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AI 관련 사업에서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요게 나옵니다. 태깅, 레이블링 이런 과정에서 세그멘테이션도 우리가 해야 될 과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는 트레시홀드 메소드라고 하는 굉장히 쉽게 말해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여러 통계 기법 중에서 제일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드론 촬영 사진에서 쓰레기를 골라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이번에도 역시 제가 찾아가지고 파파고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딱 분리 포인트 3개 나옵니다. 해변 쓰레기 감시를 위한 드론 사용에 대한 지식을 문헌에 추가했다. 이게 핵심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해변 항공 촬영용 드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은 없어요. 본문중에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뭘 선택했다 했죠? 여러 가지. 바람하고 특히 뭐지? 해상도. 인공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왜 이제 드론 이 방법이 딱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분할 임계값, 스레시홀드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시켜주니까 쓰레기와 해변을 잘 구분하더라. 요약문은 이렇습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 푸저 위난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해변 쓰레기 감시를 목적으로 했고 디지털 카메라가 획득한 강한 이미지가 원격 감지 및 GIS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해변 쓰레기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원격 감지 GIS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뭐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겠지만 그 소프트웨어의 한 10만 분의 1, 1억 분의 1 정도의 기능만 써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트레시홀드 메소드가 이제 해변에서 쓰레기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할을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요약문까지의 내용이고요. 논문으로 가보면 마린 폴루션 블루틴 18년에 실린 논문이네요. 완전 최신호도 아니었구나. 중국의 푸장성의 노멀 유니버시티가 사범대학이더라고요, 주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노멀 많이 나오거든요.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노멀 유니버시티가 사범대학인데 이게 논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중국에서 엘리트들이 노멀 유니버시티로 제법 갑니다. 특히 선단. 앞에 지맥만 붙이고 노멀 유니버시티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세요. 교대나 사범대 얼마나 좀 똑똑한 애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앱스트랙트 보시면, 앱스트랙트 다 봤죠? 그래서 네. UAV, 옵티컬 이미지, Identify and Monitor, Remote Sensing, GIS, Threshold Method, Segmentation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표 그림을 보면은, 요거 이제 해변 5개, 가 이렇게 있다. 그게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후조우에 있고, 이렇게 쭉 해변을 따라서 분포해 있고요. 쓰레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인데? 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파묻히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슈 중에 하나죠. 희한하네. 모래해변에서는 많이 파묻히죠. 근데, 의도가 중국. 결론적으로 보면 얘들은 지금 그 인공위성 이미지예요. 그래서 인공위성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쓰레기 그 식별하는 데는 못 쓴다. 해상도가 안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칠레 해변이었나 시사이로에서
인공위성 이미지로 그건 하이퍼스펙트랄로 해가지고 스티로폼이 많이 덮인 해변을 잘 찾아낸다는 논문을 봤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공위성 이미지 가지고 도서 쓰레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영역은 디텍트하기 어렵지만 큰 해변에 스티로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덮였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뭐 월드뷰 3, 뭐 이 정도로도 사실은 가능은 해요. 큰 영역에서는. 근데 우리 지금은 이제 드론 이미지에 포커싱 해야 되니까 어쨌든 드론 이미지 정도가 개별 해변에서 작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하는 데는 좋다. 이런 그림이고. 선명하네. 자, 이제 요런 사진 정도는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죠, 이미. 그런데다가 요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포커스를 해서. 태깅을 한다 해야 되나? 네모 이걸 뭐라 그래 이거 하여튼 박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박스들이 이렇게 식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쭉 나온다 이거지. 해변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모래색인데 모래색에서 좀 튀는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놈들을 찾아낸 거죠. 이 빨간 그 안에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걔들은 어떤 RGB 색깔로 보면 이렇게 이제 걔는 뭐에 가까워요? 뭐예요? 라고 이제 그 이미지에서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ROI라고 Region of Interest 관심 영역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좀 그래요. 랜드셋 8이라는 인공위성 이미지하고 드론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보니 레드 영역이 더 이렇게 스펙트럴이 많이 들어오고 뭐 블루로 갈수록 줄어들더라라는 게 드론이나 인공위성 이미지나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뭐 정당화되고 그런 건 꼭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RGB를 역시 이렇게 산점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색깔 이렇게 밴드 화장대의 분포가 이렇게 쭉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해서 데이터는 이렇게 분포하는데 그게 집중되어 있는 여기가 해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거기서 튀는 놈들을 찾아내면 그게 해변인지 해변에 있는 쓰레기인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해보고 뭐 각각의 다른 이렇게 스펙트럴들이 어떻게 밴드들이 분포하는지를 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요 영역에 있는 놈들은 해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들어오는 놈들은 쉽게 말해서 임계값 밖이라 해야 되나 아니라 해야 되나 밖이라고 봅시다. 요 밑에 이렇게 낮은 숫자 이게 임계값에 못 미치는 값이고 임계값을 넘어서는 얘 같은 경우는 그린이잖아요. 그린 밴드가 튀는 영역 그린 밴드가 튀는 영역이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린만 가지고 하면은 또 나중에 뭐 어디 블루에 가까운 게 디텍트가 안 됐나? 그렇거든요. 그린만 가지고 헷갈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건 뭘 가지고 있지? 블루 밴드를 가지고 또 스레시홀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켜버려. 그러면 얘만 했을 때는 블루가 약했고 얘만 했을 때는 뭐 옐로우가 약했다. 그럼 두 개를 결합시키면 약했던 부분을 약간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일종의 뭐라 그러지? 팩트로서 이 값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네. RGB 값이 이게 퍼센트에 따라서 값이 숫자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얘를 결합시킨 하나의 저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 그걸 일종의 팩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텍트를 하게끔. 얘는 하나로 했지만 쉽게 말해서 x, y 뭐 3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팩터를 하나는 R 값, 하나는 D 값, 하나는 그렇죠. D 값 해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알겠어요. 정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변을 이런 식으로 모래 색깔은 해변,
모래 색깔 아닌 놈은 쓰레기로 까맣게 칠해. 그럼 걔가 이 해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차지해?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걸 응용을 한다면 해변 아니라 뭐 해변같이 일정한 어떤 파란색을 가지거나 연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튀는 RGB 값의 결합 어떤 걸 찾아서 그것을 3차원으로 하든 감정까지도 할 필요가 없죠. 이 방법 그대로 그냥 대로 따라가면 적용을 되는 해서 거예요. 찾아내면 되는 거네. 네. 색칠하도록 그냥 해변이랑 해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배경과 배경이 기질과 아닌 것들. 나머지. 기질과 찾아내면 나머지 되는 색깔만 가지고. 이게 바로 스레스홀드 네, 방법이다. 스레시홀드 방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방법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결론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피션트하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걸 적용할 만한 해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하면은 단순한 그렇죠. 일괄적인 하나의 그렇죠. 색깔을 그렇죠. 객정을 띌 때는 네네. 이 방법이 좋다. 네. 근데 여기서 자연물 언급을 안 했죠.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안 하죠. 약간 나중에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지? 브랜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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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쉘, 뭐 이런 것들 이게 안 돼요. 지금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네, 그럼. 그러니까 그냥 다 쓰레기. 쓰레기만 있을 자, 때는. 이 그림에서는 요거는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도를 자기들이 이게 설명이 좀 그런데 기계가 했는가 하고 정확도 검증했는가 하고 해보니까 오버롤 어큐러시는 한 99%에 가깝고 카파 코이피션트도 거의 뭐 0.8 이상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정확도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자기들 촬영했는 거 전체를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쓰레기를 어디야라고 해변 1, 해변 2, 해변 3, 해변 4, 해변 5에 대해서 다 해낸 거죠. 모래변이잖아요. 방법론은 넘버 2 해변에서 쫙 개발해가지고 넘버 5까지 다 적용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 해변마다 쓰레기의 그 밀도와 내지는 뭐 현존량 이런 게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 왜 그런 차이가 나지? 라는 걸 자기들은 이게 지자체별 수산업 생산량 자료하고 비교를 하니까 상당히 맞아. 그럴듯하게 가더라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도 사실은 너무 이게 끝없는 이라고. 그래프로 그릴 일이 아니죠. 산점도로 차라리 그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하게 가네. 얘 두 개는 조금 뭐 다르지만 앞에 세 개가 상당히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레기 그 모니터링 결과 해석했는 게 어떤 환경 데이터로도 정당화된다라고까지 상당히 멀리 갔는데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다. 근데 한계도 우리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본문 빠르게 그냥 지나가 볼게요. 해양 쓰레기, no single resolution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거기서는 카테고리 소스 임팩트. 중요한 2007년부터 차이나 스테이트 오셔닉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플로팅, 비치, 시베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Bulletin of States of China's Marine Environment라는데 공개하고 있고 우리가 이 책자를 이미 가지고 있죠. 이걸 작년 모니터링 보고서에 이미 썼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썼나? 작년에 썼나? 작년에 썼겠네. 거기에 이 결과가 상세하게 안 나와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지도 한 장에 해변, 비치, 시베드 다 그냥 이렇게 쭉.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해변 거예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9월인지 10월이죠. 일본도 뭐 이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10개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 지금 모니터링을 해변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플라스틱 백, 폴리스티릴 폼 역시 여기도 스티로폼, 시가리 필터 91%가 랜드베이스드로 자기들은 본다는 건데 이건 이제 블레틴 업소와 여기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결과 해석에 가면 또 결국은 수산물 생산량으로 가잖아요. 스티로 그러니까. 예, 이 얘기도 사실은 약간 약간 시나리오 짜고. 아니 얘네들이 발생원에 대해서 자세히 안 한다.
알 수가 없지 사실은 또. 해변 너무 러프하고 지역도 너무 러프하고 네. 해변 엄청 긴데. 그다음에 그래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모니터링의 방법으로 이제 UAV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하이 이미지 어쿠지션 프리퀀시나 하이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구름 아래로 또 날 수 있고 뭐 하여튼 드론의 장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가 한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그 지역인데 서브트로피칼 마린 몬순 클라이밋 존이고 아쿠아컬처가 발전해 있는 세미클로즈드 베이고 5 사이트를 했다. UAV에 대해서 이게 뭐 아까 어떤 기종을 선택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이윈드 어떤 뭐랄까 리질리언스 이런 것들을 그걸 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는 DJI 펜터 프로 4 뭐 이런 걸 했죠. 그다음에 새틀라이트 이미지를 월드뷰 4를 가지고 해봤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사실은 그 정도 해상도로는 이런 해변 모니터링에는 안 되겠더라라는 거고 그 이제 자기들이 레졸루션이 한 요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해변 영역은 요 정도 찍힌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뭐 우리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드론. 드론 이게 날개 4개짜리. 기종이에요. 네, 날개 4개짜리. 쿼드코프터. 똑같은 건가요? 팬텀 시리즈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러니까 쓰는 중에 하나죠. 하얀 색깔인데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는 약간 헬리콥터처럼 몸통이 있고 다리 4개가 달린 다리 거. 달린 건데 쟤는 처음부터 이렇게 X 다리만 있는 것처럼. X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벼운. 쟤는 20메가픽셀 쓰는데 저희 거는 48메가픽셀이어서 그러니까 카메라나 이런 건 지금 뭐 엄청나게 좋아요.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2018년이니까 이 그러니까요. 픽셀은 이게 좋은 이게 거네. 화질 엄청 어, 좋아. 그 자, 근데 2019년에 중요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웨이포인트 설정 네. 자동 비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 자기들 DJI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했다는 건데 우리가 다음 드론 살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종을 이렇게 네. 사양을 적어야 되겠더라고. 네, 네. 이번에 그거를- 바닷가에 갔을 때 바람 때문에 오브랩은 60에서 80% 정도. 우리 지난번에 한 50% 정도 해가지고 하죠. 되게. 50에서 70 네. 근데 뭐 그걸 이제 자동으로 설정해가지고 어쨌든 이 촬영 자체는 전자동으로 하게 했고 이게 90%로 그 수직 이렇게 촬영을 기종이라는 얘기구나.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항공 촬영과 공중 촬영의 차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90도로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종의 금지되어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안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90도로 찍는 사진이 비싼 거거든요. 흑화를 가진 업체만 할 수 있고 근데 드론의 지금 대중화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해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쉽게 말해서 모자이크 포토, 오스 포토를 결합해내는 거는 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희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뭐 포토 스캔이나 저거나 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디지털 오토포토 맵을 만드는 건 우리가 쉽게 지금 할 수 있다. 근데 다음 단계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식별해내는 거 이걸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거냐가 고민인데 여기서는 MV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는 다 썼어요. MV 5.3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는 그럼 이 리전 오브 ROI를 쓰는 것까지는 안 해본 지금 안 해본 거죠.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 쓰면은 뭐 내 생각엔 퓨전에서도 이거 기능을 지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램에는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퀴즈아이스로 가면 안 되는 게 저는 이를 걸어가 직접. 어쨌건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이거 뭐지 MB 딥러닝이라는 비싼가 본데. 걸 했는데 일단 보고. 이거 당장 오늘 당장 이쪽으로 발달하고 쌤이 퀴즈아이스는 뭐지 필요되는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을 해가지고 해보는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능에 1억분의 1만 써도 이 놈은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1억분의 뒤에 1이면 뒤에 따라가 보면 왜냐면 이 MB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사실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뭐 그 기능을 잘 찾아서면 된다 이거네. 그러니까요. 커서를. 그렇죠. 메뉴만 잘 찾으면 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엑셀 같은 거다. 거죠. 엑셀 같은 거.
교수님이 이거 그거 좀 다양하게 하고 저희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럼요. 뽑았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 소프트웨어에 슬라이스 툴로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피크가 나오면서 네. 너무 막 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왜 그린과 블루 밴드 두 개를 했는가? 그게 그린은 니어 블루가 잘 안 되고 블루로 하면 니어 옐로우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두 개를 결합시켜가지고 걔들을 팩트로 만들어서 분할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고 그냥 설정 자체를 그렇게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 쓸 때는 뭐 그리드 팩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스몰 에어리어 스팟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걸 프로그램에다가 그걸로 주면 될 거잖아요. 굉장히 이피션트한 거고 뭐 나중에 수산업 데이터랑 비교했다 아직 하고 결과에서 어큐러시를 뭐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오버올 어큐러시하고 카파 코에피션트라는 걸로 했다 그러는데 뭐 그건 이렇게 전체 중에 정확하게 해낸 거예요 비율. 그 다음에 카파 인덱스는 95% 코에피션트 인터벌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라는데 뭐 요 정도로 판정을 되게는 한답니다. 근데 자기들은 0.8 이상이니까 very good이다. 이걸 이제 maximum likelihood pixel based classification method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는 그 threshold 메소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약간 그 회귀 분석에 뭔가를 하는 방법이 또 있는가 봐요. 근데 걔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지. 여기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걸 하는데 차이가 없어요. 98.9와 98.6이니까. 근데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이게 트레이닝 시키고 학습시키고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결과도 상대적으로 컴플릿하다 라고 하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파인 튜닝이다. 스레시홀드를 오비어스 백그라운드가 되면 좋은데 난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우리 거분도 결과도 보면서 했는데 얘들이 해변 면적이 다르잖아요. 조사한 해변 면적이. 그러니까 현존량 계산치가 밀도가 높아서, 덴시티가 높아서 높게 나온 건지, 면적이 높게 나온 건지, 두 개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어쨌든. 그거는 어느 높이에서 찍는지와 이런 것들을 계속 어쨌든 우리 검문도 결과도 해변길이 낚시터가 넓어서 그 많이 나온 건지, 덴시티가 높아서 나온 건지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는 피셔리와 아쿠아컬처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그걸 하니까 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안선 길이 때문인지 청소를 열심히 잘하기 때문인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사후적인 고려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결과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라고 끝낼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 내지는 그런 추정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 자,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이런 자동 식별에서 제일 큰 문제죠. 특히 아까 얘기한 나뭇가지. 내추럴 아이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쉘. 오버섀도우드. 그림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인터프리트의 프라이어 날리지가 중요하다. 이건 참 역시 바이오로 보시네. 너무 하나만한 이야기가 같지만 사실은 이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이나 뭔가 할 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오션이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멀티 앵글 디지털 포토 이런 거 비디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아까 뭐 포인트 봤던 거 하고 하이라이트 하고 같고 내가 또 주목한 건 액날리지먼트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이 누가 그걸 프로젝트를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차이나 슬로베니아 인터내셔널 무슨 코퍼레이션으로도 하고 있고 하게 해가지고 블루 연구들을 하고 와. 아, 와. 예, 중국이 지금 국제 지금 논문 발표 건수나 이런 걸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중국어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해. 여기는 지금 이게 RGB 그냥 가시방송 이미지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게 지금 사르 데이터라든지 사르는 보니까 이게 뭐더라? 신세틱 아파라추어 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스펙트럴, 하이퍼스펙트럴, 사르 이런 이 과학 어떤 이미지들 분석하는 걸 이 대학만 해도 지금 여러 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할 일이 많다. 지난번에 나우파 회의 갔을 때, 그, 랴오닝 성인지, 어디, 어떤 시? 그 좀 모범 사업하는 네. 도시 있잖아. 네. 거기에 어떤 지자체 아예 드론을 이용해서 해안 쓰레기 청소 찍는 시범 사업을 아예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어. 중국은 특히나 더 지하- 있는 지하철 현상에 사업. 그러니까 중국은 드론이 또 자기들이 완전히 리딩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 중국에 배워야 되는 게 뭐 멀지 않았다. 아니 지금 현재 그렇다. 이미 중국이 네.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근데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쓰레기 많이 나와 있는 하얀색 쓰레기 있는 사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게 보면 뭐 같아요, 하얀 게? 스티로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튜브 유각들이 해변에 그냥 확 흩어져 있다. 그렇게 흩어져 있지 않은데 쟤는 비닐이나 가벼워서. 이런 게 파묻혀 있는 거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거 그렇죠. 하얀 거는 건너편은 비닐 같지는 없어요. 않거든. 딱 건너편은 없어요. 그죠? 뿌린 거 보통 해안가는 어느 나라 해안이나 바람 불고 다 비슷하니까 몰리잖아. 몰리고. 아니, 근데 얘는 흩어져 있어. 잠깐.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 보세요. 이게 그게 종일인데 이렇게 돼 있어야지 원래는. 페트병하고 스티로폼하고 많이 있을 것 같아. 거기에 근데 저 사진은 그러니까 이 확대된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이게 2번이고 이게 제일 지금 오염도가 심한 해변인데 이게 보면은 쓰레기가 근데 이렇게 하얀 게 슈폼이 파편이 그냥 막 조각이 나서 그러니까 욕지거나 뭐 그런 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모되고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게 아니고 막 쪼개진 게 약간 이상해. 일단 쓰레기의 분포의 어떤 패턴이 그러니까 피규어 트에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의 아예 쓰레기가 없잖아. 저렇게 불규칙한 모양의 하얀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흩어져서 있다는 게 근데 여기 또 오늘 아쿠아컬처가 또 발전해 있다 그러니 상당히 또 의심이 되는 거죠. 밧줄 종류는 저렇게 파묻혀갖고 좀 보일 수 있는데 아까 하얀 하얀 거. 경험적으로 저렇게 보이진 않는다 뜻이야. 하얀 그냥 밧줄은 처음에 그냥 논문 안 읽고 휘리릭 그림만 봤을 때는 그냥 종이를 막 이렇게 뿌려서 찢어서 휴지 이런 찢어요. 휴지가 찢어져 있는 느낌 그런 그런 느낌. 이게 바람을 원래 저렇게 이 사진처럼 돼야 리즈너블하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 분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아까 그 사진처럼 사진처럼 하얀색 쓰레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스티로폼일 건데 근데 스티로폼이 이 사진에 이런 식으로 대한 보이는 게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확대 한번 좀 애매해. 대부분 그냥 어떤 해변의 쓰레기가 그냥 약간 많은 니컬하다라고 가지고 볼거 아니야. 스티로폼이 실폼도 있고 비닐도 있고. 스티로폼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엄청 심각한 건데 그 정도면 스티로폼 조각이 좀 특이하다. 어쨌든 오염도 생각하면 이 정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드론이라든가 이런 래피드 어세스먼트로 해야 될 필요성, 수요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필드 조사를 한 다음에 인터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생원을 찾는 거를 인터뷰를 하거나 뭐 현장에서 좀 관찰해가지고 눈으로 관찰해서 아마 어선업이나 양식업이 발생원일 거라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업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따로 네. 보고 서로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를 보는 사례잖아요. 현장에 가서 쓰레기 종류가 어떤 건지 보고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양식 중에서 많이 나왔겠다. 근데 결국에는 드론 조사도 하지만 무조건 현장 조사랑 그거 같이 다 병행해서. 기술을 해야 될 그렇지. 해석해야 되니까.
드론 하려면 현장까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드론만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데는 좀. 그런데 드론만으로는 그것만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잖아요. 네. 네. 우리 보통 이제 플라스틱 분석할 때도 IR을 쓰듯이 해변에 뭐 플라스틱이 많다. 특히 뭐 스티로폼 같은 거. 그러면 IR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됐죠? 그게 이제 그럴 것 하이퍼 같은데. 스펙트럴 그 이미지 카메라가 있고, 걔를 드론에 달 수 있죠. 그 일반 근데- 카메라가 아니지. 네, 그건 상용이 아니고. 스펙트럴, 개조를 해. 스펙트럼을 읽을 수 있는 카메라.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 드론 하실 때 그쪽으로 많이 가시광선 이쪽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근데 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그거는 아, 그렇게 되면 웹캠 카메라 이런 거 사용해서 아, 근데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아니야, 그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게 또 더 있는 게 정확하게 나올 그럴 것 수도 있죠. 지금 라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테슬라가 이 이제 라이다라든가 이런 걸로 안 하고 그 얘기 인공지능 그걸로 해가지고 뭐지? 하여튼 이분이 하신 거지. 학습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센스 뭐 값이 지금 몇 천만 원 하던 게 뭐 10만 원, 곧 몇만 원 단위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센스 가격이 지금 제일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그걸 많이 다는 쪽으로 이제 또 막 추세가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를 할 수 있는 카메라도 이게 무슨 수요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가격이 확 드론 떨어져.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그럼 같아요. 또 드론에다가 달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2000 몇 년이지 하여튼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그 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하이퍼 스펙트럴 그 공중 촬영을 해가지고 낙동강에 홍수 났을 때 쓰레기가 어떻게 퍼지는지 하라는 게 있었는데 제 상황에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세스나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드론에다 달면은 가능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RGB 그러니까 그 광학 과시광선 영역이 아니고 그런 스펙트럴 이미지도 그 MB 이 프로그램 자기들이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가 가시광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럴 이미지를 다 할 수 있고 여기 이 연구하고 있는 사르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르 분석도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한대요. 다양한 걸 지원하는 거네요. 네. 네. MB 사르 스케이프라는 게 어. 따로 있고 어쨌든 MB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하이퍼 스펙트럴, 멀티 스펙트럴 뭐 여러 가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는 그거 스티로폼은 확실하게 되겠네. 이거 광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계값 말고 그냥 밝기. 그러니까 밝기로 해서 밝기로 해서 바로 그냥- 검정부자랑 그거를 하려고 저번에 그때 임 교수님하고 말씀드린 거. 검정 무조건도 되겠지만 밝은색, 하얀색. 그러니까 스티로폼 그 보시면 스티로폼 확실해야 되겠네. 완전 그러니까 거의 100% 나올 원래 테스트를 할 때 무슨 100% 아니 왜냐면 지금 내가 검은도 그 격자로 해가지고 일일이 내가 바이오 AF 되어 있고 보니까 이거 하얀색은 확실히 눈에 띄는데 이걸 만약에 뭐 디지털로 확 이렇게 딱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파악해 보면 대략적인 딱 값이 나오는. 네. 그거를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데 이제 이 기계는 그렇죠. 아니 근데 하얀색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글 하려고 지금 테스트 하려고 그때 임 교수님한테 제가 검정부자 사진만 빼놓은 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뒤에 스티로폼 부표로 해보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제가 짰어요 이미. 과제를 줘. 거의 뭐 90% 이상이 되지 않나. 근데 또 모르죠. 그 해변에 쉘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맞아, 쉘이 맞아, 맞아. 쉘 근데 은근히 많아요. 근데 스티로폼 부표의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굉장히 스티로폼보다 굉장히 많은 해변에서 그냥 쓰면 돼요. 밝게. 조정하기 너무 많다. 큰 사이즈의 스티로폼 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질한 그것도 색깔이. 골라야 돼요. 뭐 하기 괜찮은 걸 골라야 되는 거고. 이제 약간 이제 겹쳐 있다 뭐 하나 위에 또 있고 이러면 이제 양은 겹쳐 있는 거. 그냥 그런 그거는 그거는 막 그래서 정리하는 좀 힘들고 그냥 해변에 만들죠. 나는 좀 아까 좀 멀티 앵글로 이렇게 사진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멀티 앵글로 찍으면 우리 이제 가상현실 같이 이렇게 뭐 일단 그런 게 안 돼. 아니 이게 하려면 할 수 그거 만약에 있는데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뭔지 잘 모르는 거를 다양한 각도를 찍어서 그거를 지금 입체감을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입체감을 주면 뭔가 좀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저희 가버리나? 쪽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CG 같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봤어요. 아니 그거 할수 있어요. 나중에 저희 말고. 되면 네. 뭐 현실화될 수 있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레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약에 하기 사진을 때문에 막 찍어놨어. 그걸 이제 가상현실로 딱 옮겨놓고 그거 하나 딱 쓰고 내가 지난번에- 걸어가는 듯이 딱 보면서 VR이요? VR이 딱 되는 거지. 아니 여우쌤이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상상력을 그거잖아. 상상을 해서. 그 욕지도처럼 쌓이면 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디지털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지금 제가 조사 때문에 못했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그 정도 스티로폼 높이차가 꽤 났거든요. 근데 그 드론으로 했을 때 고도 정보가 생각보다 좀 상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QGIS에서 레스터 겹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쓰레기 고도를 청소 빼는 전후 그만큼 정도가 해가지고 근데 두개를 그거는 빼는 진짜 이만큼 정도 쌓였을 때 얘기할 네, 때 이거를 그래서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거 만약 그게 수는 있다. 나오면은 대박이고 대박이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돈 나와. 보지만 그러니까 테스트는 해봅시다. 어느 정도 피겨 12번. 이거 피겨 12번에 이 막대기는 그냥 이 우리 데이터 이 그림에서 덴시티 나온 거잖아요. 덴시티 네. 0.173하고 같은 의미죠? 그렇죠. 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덴시티를 그거 퍼센트는 뭔가? 나는 대충 얼마나 대충 적혀있는지. 봤을 때는 저걸 덴스티하고 어떤 그 면적하고 곱해가지고. PC 스톡하고 뭔가 비교를 했거나 이런 줄 알았어. 그래서 좋은 시도인데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같은 데이터를 위에도 있고 지금 밑에도 있는 것 같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밑에도. 진짜 예, 이제 지도에다 그냥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네, 많습니다. 아, 생각이 많은데, 네, 대화를 좀 길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게, 여기 아까 이 소장님이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과제를 실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 이제 많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장비들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이 논문 자체가 2년 전의 논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벌써 이 기법보다 훨씬 더한 기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지 처리나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식별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건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개별 어떤 아이템을 식별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암만 광학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결국에는 사람이 가려내는 수준의 AI가 동원이 돼서 이미지 자체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 한에는 그 개별 아이템을 이미지 처리의 어떤 기법으로 디지털 신호를 분석해서 스펙트라를 봐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게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수준은 그냥 이 해변이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지저분하면 어느 정도 지저분하냐, 이 정도를 만약에 그런 드론을 촬영해가지고 사람이 분류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1차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논문 자체도 사실은 특정한 해변의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가능은 한 거지,
여기에 또 다른 고가의 장비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조금 좋아지겠죠. 조금은 좋아질 수 있어도 그거의 수준이 월등하게 나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문턱을 넘는 거는 실제로는 AI 학습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전지구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그 AI 학습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라이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다가 제일 처음 활용된 게 우리 군대 탐지 장비에 활용이 된 거죠. 라이다, 사 이런 게 다 그런 탐지 장비들인데 고해상도 레이더들이고, 요게 이제 원래는 인공위성에 달렸었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수 센티미터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물체들을 식별하기 위해 가지고 라이다라는 놈이나 그다음에 사라는 애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던 거고,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 달리다가 항공기에 달렸고, 근데 두 가지 다 항공기에 달렸을 때 생긴 문제는 이게 해상도가 너무 높은 장비가 되다 보니 기체의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야지만 수 센티미터가 식별이 가능한데 덜덜덜거리면 이제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라이다나 사를 달고 있는 비행기들이 연안 침식이나 기타 해안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갖고 날아다닌 지가 제법 됐거든요. 제법 됐는데 실제 이제 막상 그런 장비를 붙여가지고 운영을 해본 쪽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덜렁 장비를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해양조사원에서도 써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비행기가 덜덜덜거려가지고 하나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 작은 것들은.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이런 논의들과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거다, 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긴 한데, 사실 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오션의 수준에서 지금 연구원이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뭐 한 박사 이상의 어떤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달라붙어야지 이걸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분 씨 혼자서 이걸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이미지 처리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지금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최소한 이 정도 논문 성과를 내는 데에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과 프로젝트가 달라붙어갖고 이 정도 성과를 낸 건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한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오션의 역량에다가 다른 어떤 전문적인 집단하고 함께 이게 해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걸 논문을 그때 좀 챙겨가지고 보면서 현재 오션이 하고 있는 거에다가 조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냥 이게 지저분하냐 안 지저분하냐, 얼마나 더 지저분하냐, 그래서 얼마나 더 지저분한 해변을 AI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개별 아이템을 찾아내게 하는 그 중간 단계 수준만 갖추어도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겠다가 제가 생각한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그냥 누구 한 사람이 해가지고, 저는 여운 씨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이걸 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무리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철 선생님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네, 대령으로 승인하셨습니까? 아직 중령입니다. 아, 계급이 보니까 대령인 것 같아서 축하드려요. 아직 승인을 못 하셨구나. 조만간에 승인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오늘 세미나를 관심 있게 저도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세연 박사님, 중령님, 어떻게 불러야 되죠? 교수님. 박수 세 가지 다 아, 예.